안녕하세요. 뚱치딸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8번째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간단하게 요약 드리면요. 프랭크가 여기저기 떠드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연히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차의 주인은 그 인근에 사는 지방 검사로 유명한 세킷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거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도 한번 이제 안면을 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그 직원 구함을 보고 들어온 거죠. 여기는 그 LA 외곽에 그 스낵바 겸 그리고 자동차 뭐 타이어 바람도 넣고 하는 시설을 같이 갖춘 그런 공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안에 들어가서 그 햄버거 하나 해주겠다고 하면서 여기 뭐 채광도 좋고 뭐 자리도 있고 그러면서 아주 그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주인인 닉 스미스 좌측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잠시 손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당신 그 햄버거 그거 타는 거 잘 보고 있으라고 그 직접 알아서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이 일 보라고 하는 사이에 어때요? 여인이 오고요. 그 장면 안 나왔는데 여인이 하얀색으로 해서 짧은 반바지하고 위에 브라우스를 입고 나타난 거죠, 여인이. 그 여인이 어디서 온 걸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여인이 이 남편 닉 스미스의 부인인 카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넋을 빼고 있는 동안 제가 그거는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그 한쪽에서는 그 햄버거 그 패티가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이제 넋을 잃고 있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시선 이후에 첫 근데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왔고 그걸 집으니까 그게 립스틱이었던 거죠. 그래서 립스틱을 전해주고 거기에 이제 현혹돼 있을 때 그 패티가 다 타버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나 터너가 분한 코라가 남편 열심히 이제 뭐 돈 계산하고 뭐 아껴야 되는 거 계산하고 있는데 가서 저 남자 일주일치 주고 내보내야 되겠다고 뭔가 불안한 거죠.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냐고. 그러고 나서 라나 터너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만나는 거죠. 이 프랭크하고 그 코라하고 만나서 프랑크는 그때 이제 그 신문을 읽고 자기 자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뭔가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신문이나 읽을 때 아니라고 내가 시키는 거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시킨 거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페인트 칠하라고. 그러니까 페인트 어디 있냐고. 제일 싼 페인트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약간 비꼬입니다. 남편을 비꼬는 거죠. 싼 것만 찾아가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한 거죠. 그 남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사장님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그랬더니 저 아래 보면 선반에 페인트 있고 그 위에 붓 있다. 그 칠하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를 놔두지 왜 또 칠하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로 만들어 보고 싶고 멋지고 훌륭한 다시 말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카라라는 인물의 코라라는 인물의 어떤 그 욕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욕구를 보여주는 거죠. 뭔가 부에 대한 욕구, 멋짐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뭐 대단한 야심을 가졌군요 하면서 비꼬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옷 사려고요, 아니면 노후 준비하려고요 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어때요? 그냥 키스를 해버리는 거죠. 도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프랭크가 그 여인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후 며칠 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필요 없으면 말도 안 하더라 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점점 싸구려로 느껴지고 날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한테 내가 찝적대는 논팽이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여자한테 다가가면서 이제 왜 저런 나이든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냐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간판 이 좀 문제가 돼서 그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간판을, 우리 간판은 생각을 해봐라. 돈만 아낀다고 그랬더니 저 간판 보고 누가 먹으러 오겠냐. 간판이란 건 식욕을 돋구게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 남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 일리 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해왔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 주인 사장님은 저거 잘 해와서 했는데 왜 저렇게 심드렁하게 있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거 당신이 다 했다고 할까봐 거기에 질투심 나서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들어가서 이 사장한테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는 잠깐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 한 거는 다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사장님의 분위기를 맞추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 해드려야지 장면을 많이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식욕이 생기냐?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요. 이게 참 희한한 구도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좀 구애의 노래 같은 건데, 그죠? 그런데 그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랫말이 어디로 갑니까? 이 프랭크가 코라를 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명 사이의 그 장면이 어떻게 그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 세 명이 어떻게 화면에 배치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집중할 만한 어떤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둘, 하나 따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노래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응시하는 그렇게 많은 포옹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따져보면 그 둘 사이에 어떤 키스 장면 하나 없어요. 이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의 동경으로만 그냥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닉의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춤 춰봐라. 그러니까 춤 잘 추면서 그랬더니 이 프랭크가 도발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저 부인하고 춤춰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지. 그랬더니 이제 못 추겠다고 지금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추면서 왜 겸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구도 자체도 보면 둘의 구도 D를 갖다가 보면서 거기에 욕망을 분출시키는, 그리고 음악을 틀고요. 저거 보세요. 네. 하나의 음악은 이제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덥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곳은 더 더운 것 같다고. 누구야? 프랭크가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인 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디아나라고 이거 사막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그래. 그런 대사가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기 수영 좀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로의 어떤 사랑의 그 불타오름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참 그런 대사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그 닉은 그렇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한편으로 보면 이 닉이 얼마나 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닉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상하이에서 온 여인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리타 헤이워드의 그 남편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리타 헤이워드가 오선 웰즈하고 같이 있는 거를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다리가 불구이잖아요. 그거 갖다가 대리만족까지 부인한테 이렇게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뉘앙스도 저는 좀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 안에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 남편의 그 뭐랄까 계산과 교활함 어떻게 보면 그런 센스에서는 네. 그리고 저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수영을 하러. 그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옆에 저렇게 떡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지 하고 이런 부분 보면 또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고 데보라카하고 버트란 카스터 그죠? 그런 장면보다 훨씬 아이 같은 느낌으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 거기에서는 상당히 그 성인적이고 좀 에로틱한 분위기였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설정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런 부분의 수영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보여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여기서는 아이 같은 그런 어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저렇게 그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도 중요한 나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면서 나 누구 손님 왔는 줄 알았는데 손님 아니었네 하면서 알았어. 별다르게 신경을 안 쓰는 식으로 네 너였구나 하고 난 손님인 줄 알았어 하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점점 So busy, I hardly had a chance to look at her.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Not until the middle of the morning. There was a 점심 때가 지나서야지 이제 시간이 났다는 겁니다. lull about that time, and Nick had just left for L.A. 닉은 이제 LA로 간 상황이죠. 그러면 어때요? 또 둘만의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 사람을 압박하면서 보내고요. 시선을 막으면서 그리고 문을 잠그고 Frank, about that question.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 간에 좀, 사랑이 좀 생겼다는 거죠. 내가 당신이 저번에 어떻게 해서 저 남자하고 결혼이 됐나, 하게 됐나는 그 질문을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나 답해 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Why I'm 네, 그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나자마자 결혼한 거야. 사실상 그 나는 가족이라는 거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A lot of guy. 그 남자는 많았지. 그러니까 말합니다. All the guy. 남자들 뿐이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내 외모가 그렇게 남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고 늘 남자들은 내 외모를 걸고 넘어졌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그 대시하고 그러는 남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닉이 등장할 무렵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금시계를 한 남자라면 누구든 상관없었 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코라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요약하면 그런 거죠. 늘 남자한테 그 치근덕거리는 어떤 생활에 이제 질려버렸고 그 와중에 가정을 한 번도 내가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당히 불우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싶어서 그때 눈에 띄는 남자가 바로 닉이었고 닉 손에는 금시계가 있는 걸 보고 그런 어떤 부를 선택해서 내가 그때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게 나한테 최선이었다. 그러면서 Nick came along at the right. 얘기를 하는 거죠. By the time Nick came along, 네, 닉이 등장할 때 그때 그런 시계를 차고 있었겠지.
That's why you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married him and retired.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 퇴직하려고 그러면서 실패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미묘한 뉘앙스를 갖다가 남깁니다. Defeated champ. 저렇게 시선을 보면서 항상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I'm defeated. Not now. Is the door locked? 네. 그래서 이제 문은 잠궈졌나 봐요. 하고 이제 어때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편지를 남깁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연출 자체가 상당히 좀 그래도 효과적인 연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전출납 이렇게 돈 하면 탁 튀어나오는 거기다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오면 나 프랑크랑 떠났을 거야. 굿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한테. 그러면서 닉이 차를 가지고 와서 아쉽네요.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둘이 이제 그 차를 갖고 가야지 둘이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 남의 부인 훔치는 게 낫지. 차 훔쳐서는 경찰서에 감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계속 차를 중간에 가던 차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뭐 차가 있겠어요. 좀 황량한데. 그러면서 계속 옷이 더럽혀지고 그 안에 넘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음악하고 보세요. 저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영의 그런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마치 어린 꼬마들이 뭐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그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구두도 저런데 이렇게 묻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둘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고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장면을 설정한 이유는 나중에 점점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처음의 부분은 이런 어떤 순수한 소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스타트했다는 그런 걸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다는 거예요. Yeah, but where are we headed?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합니다. 니가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니까 프랭크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마구간 주차장, 운 좋으면 주유원, 나 당신이 그런 거 하는 거 싫어. 그러면 트윈오크스는 어때서? 거기도 그런 비슷한 가게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내 가게잖아. 당신 똑똑하잖아.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은 다른 사람 시키고 당신은 지배인 같은 거 그런 거 해야지. 난 못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요 하고 코라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연기 그만하고 머리 나쁜 척 그만해.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썸바디가 되고 싶어. 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아주 부자가 되고 싶고, 아주 뭐랄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거죠.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다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건 크레이지에서 누굽니까? 여자 주인공이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늘 뭐라 그럴까 당하고 살았는데 그걸 되돌려주고 싶고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대사가 연상이 좀 됩니다. The difference. 자,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I'm going. 예, 들어갈 거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이때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봤을까봐. 그 남편이 돌아와서 봤을까봐, 그 쪽지 봤을까봐 지금 완전히 저 급한 거죠. 문을 따고 들어가서, 종이 그대로 있네 하고 완전히 이제 기겁, 걱정해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Frank, look, it's me. 자, 프랭크 봐요. 닉이에요. 닉. 그런데 닉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저 정면에 차가 오는데 그 정면 차하고 그냥 맞부딪혀서 역주행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옵니다. Look out! 역주행이 아니고 그죠? 거의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저 트럭이 피한 거죠. 그 차선을 잘못한 거죠. Like to see him get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언젠가 저렇게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군. 그러니까 cliff. 얘기합니다. 농담이죠? 진심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프랭크가 아주 아주 그 어색한 표정을 하면서 당연히 농담이지. 네,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부분이 사실 꽤 그 섬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실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저 남편을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지금 사랑이 둘이서 싹트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과정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 사람을 갖다 해쳐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바로 즉각적이 아니라 그 안에 상당히 애매함을 띠고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그 선을 따라가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나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만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평소에 막 돈을 아끼고 뭐 그러는 이면에는 저렇게 알코올적인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Did I fix those Lord? 그 세탁소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세탁소까지 뭐 인수를 했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가방을 봅니다. What were you stealing? 스틸링,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의심이 많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자기 계산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가방 두 개를 딱 보더니 가방 뭘 훔치려고 그러면서 떠돌이 주제에 내가 밥 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난 도둑 아니라고. 그러니까 맨날 여행벽 하더니 가방, 그런데 왜 가방이 두 개야? 한 개면 되지. 이거는 한 개는 우리 거 아니야. Wait a minute.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에 Car? Look at their suitcase.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때 맞춰 왔기에 망정이지. 도둑놈이 다 가지고 내 가방에든 뭘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하니까 이제 변명을 해야죠. 프랭크 도둑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도 된다고 이 가방 하나 더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3달러 정도 매일 더 줘서 한 주에 3달러씩 더 줘서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안 되냐고. All of a sudden, Zach. 그렇게 잡고 있는 와중이라고 그렇게 막 억지로 이제 둘러댑니다. I'm sorry.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도 옷 그런 어떤 거는 세탁비는 내가 무료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I gotta wash.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때요? 나레이션이 Treated me as if I was only somebody working around the place. I nearly went out of my mind. I couldn't go. I couldn't.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때 나왔어야 했어. 하지만 마음대로 조금 전으로 Stay to 갈게요. make things. 바로. Then I should have walked out of that place. But I couldn't make myself do it.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때 나왔어야 했어.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여자 나를 사로잡았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지요. 요까지 해서 제가 2부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상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짐 싸고 그 짐 걸렸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나를 벌써 사로잡아 버렸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 여자의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위험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 상황까지 해서 정리해서 2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